안녕하세요. 동그라빠입니다. 114회 4교시 서술에 대해서 강평을 할 거고요. 2018년 2월 4일날 시행됐고 동그라빠가 합격한 회차입니다. 강평을 진행하는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난이도 평가를 할 거고 이어서는 강평을 진행을 할 겁니다. 난이도 평가시는 일반적인 문제 유형은 노란색,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건 초록색, 난이도가 아주 높은 거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을 할 거고요. 이어서 강평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평은 114회 때 동그라빠가 선택했던 문제, 그리고 선택하지 않았던 문제를 구분할 거고, 선택했던 문제는 제가 했던 복기 자료를 가지고 같이 본 후에 빨간 펜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선택하지 않았던 문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흐름을 어떻게 잡고 주요 키워드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난이도 평가부터 문제를 읽어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동그라빠가 선택을 했네요. 강성법과 연성법에 의한 전면기초의 설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괄호 안에는 5년치 기출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어서 2번 비배수 전단 시 최적 팽창 시료와 최적 압축 시료의 거동을 비교 설명하시오. 이어서 3번 최근 도심지에서 지하철, 전력구, 대형건설공사 등의 지방 굴착으로 인해서 지하수 유출 및 지반 침하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대한 지방공학적 측면에서의 지하수 관리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4번 현재 지하수위는 지표면에 위치해 있으나 과거에는 지하수위가 지표면으로부터 최대 3m 아래에 있었던 점토 지반의 단위 중량, 수분 단위 중량은 17kg/m 3승이다. 이때 현재 유효 상제 하중 P0와 선행 안밀 하중 PC와 과밀비에 대해서 심도 10m까지 심도별 분포도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이어서 5번 군말뚝 치마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6번 지방공학적 측면에서 폐기물 매립장 설계 시 고려사항을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난이도 평가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난이도의 문제가 3개,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거 하나, 그리고 계산 문제를 포함해서 어려웠던 게 2개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하고 조금 어렵거나 혹은 아주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난이도는 중에서 중상 정도 보겠습니다. 중간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이도 평가를 했고요. 이어서 강평을 할 건데 동그라빠가 선택하지 않았던 문제, 즉 4번하고 5번에 대해서 먼저 강평을 할 거고 이어서 동그라빠가 선택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빨간 펜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은 내용을 쓰기보다는 개요도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지표면이 있고 그리고 현재의 지하수위도 여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지하수위가 지표로부터 3m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유효 상제 하중을 비롯해서 OCR까지 해서 이렇게 전체 10m까지에 대해서 유효 상제 하중 P0와 선행 안밀 하중 PC 그리고 과압밀비 OCR에 대해서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근데 이 문제는 보라색으로 색칠했던 게 왜냐면은 문제에서는 지금 수분 단위 중량만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효 상제 하중을 구하기 위해서는 감마 세츄레이트와 감마 서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이하시는 분들 중에 혹은 제 주변 길사 분들께 물어보니까 감마 T와 감마 세츄레이티드를 똑같다라고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혹은 감마 세츄레이티드를 일정 값으로
이렇게 가정을 해서 풀어도 된다라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장에서는 얘밖에 안 나왔으니까 조금 선택하기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다가가는 방법, 그러니까 같다라고 가정하거나 다른 값으로 가정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 혹시라도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면은 값을 가정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유효상제하중 같은 경우는 유효상제하중과 그리고 선행안밀하중에 대해서 심도별로, 예를 들어서 1m, 3m, 5m, 7m, 10m에 대해서 P0와 그리고 PC를 구한 다음에 요 값들을 가지고 이제 OCR은 P0분의 PC이기 때문에 요 값들이 심도별로 마찬가지로 구해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심도와 P0, PC, 그리고 OCR 등을 이렇게 작도를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계산 문제 중에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은 이런 가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택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계산 문제라고 해서 그냥 계산 과정만 쭉 쓰기보다는 유효상제하중에 대해서 계산을 하기 전에 유효상제하중의 정의라든지 산정 방법에 대해서 쓴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선행안밀하중도 선행안밀하중의 정의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산정을 하고 계산은 이렇게 한다. 이어서 마찬가지 대제목 3번도 과합밀비의 정의와 그리고 산정 방법 등에 대해서 기술한 다음에 계산을 이렇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래프를 심도별 분포도를 그려서 마무리하는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면은 조금 더 깔끔하고 보기 좋은 채점자를 위한 그런 답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4번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군말뚝의 치마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우선 군말뚝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 혹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군말뚝을 어떻게 단말뚝과 구분하는지 구별 방법 또는 판정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장에 엑스트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판정 방법은 말뚝의 간격 S가 1.5의 루트 RL보다 작은 경우 무리말뚝, 즉 군말뚝으로 판정하게 되고, 이럴 경우는 이제 지지력과 치마량 산정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식으로 첫 번째 장 엑스트라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치마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을 써야 될 차례인데, 치마량은 크게 사질토 지방과 점성토 지반으로 구분해서 산정을 할 수 있겠죠. 자, 요런 거 기술하는 부분은 사실 공보량과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림과 어떤 개요, 원리에 대해서 확실히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썼을 때 이제 3페이지가 다 채워질 리가 없겠죠. 그러면 마지막 엑스트라를 쓰는데 어떤 게 좋겠냐. 물어본 건 치마량이었지만은 나는 군말뚝의 지지력을 산정하는 방법도 알아 라고 해서 이 부분까지 같이 쓰겠습니다. 지지력도 마찬가지로 사질토 지반의 선단 지지 말뚝과 그리고 마찰 지지 말뚝에 대해서 구분해서 쓰고, 이어서 점성토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슨 기초로 보는 경우하고 각각의 지지력을 구한 다음에 무리말뚝 효율을 곱하는 방법 중에 작은 값을 이제 쓰게 되겠죠. 요 내용하고 안반의 요 지지력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물어봤던 군말뚝에 대해서 군말뚝과 단말뚝을 판정하는 방법, 이 부분 엑스트라로 가져가고, 치마량 부분은 사질토와 점성토에 대해서 쓰고, 마지막 장 엑스트라로 지지력을 구하는 방법을 쓰는데 사질토, 점성토, 안반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다 기술해 주시면 되고,
굳이 공식을 외우지 않으셨다고 해서 쫄 필요 없고요. 이렇게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공식을 굳이 안 써도 크게 문제는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5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4교시 1번 보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동그라빠는 4교시에서 평균 57.67이고요. 합격 점수 6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복귀한 답안을 보면서 왜 4교시는 합격점이 못 나왔는지까지 생각하면서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교시의 1번 문제, 강성법과 연성법에 의해서 전면기초의 설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물었습니다. 1번은 개요라고 썼고요. 그 내용으로는 강성기초와 연성기초를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고 접지압 분포는 치마 특성은 어떻다라고 썼고, 그리고 매트기초 설계시는 이렇게 해서 적용한다라고 내용을 썼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성기초와 연성기초의 거동특성 해가지고 연성기초와 강성기초를 이렇게 구분을 했고, 이렇게 개요도와 집안에 따라서 접지압과 그리고 치마에 대해서 키워드 위주로 기술을 했습니다. 강성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목 3번 보시면은 물어본 문제에 대한 답이죠. 설계 방법 해서 강성법과 연성법을 이렇게 구분을 했고, 그 상세 내용으로는 이제 설계 조건과 접지압 분포 그리고 산정 방법까지 이렇게가 사실 이제 물어본 문제가 되겠죠. 설계 조건과 접지압 분포는 이렇게 직선적이고 최대 접지압은 어떻게 나오니까 설계를 한다 라고 쓰고, 그리고 이어서는 장점, 단점, 적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댄 것 같고, 이어서 연성법도 마찬가지로 설계 조건과 접지압 분포 등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만큼 다 썼다라고 보여집니다. 빨간 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강성기초, 연성기초는 어떻고 특히 접지압 분포, 치마 특성이 다르다. 매트기초 설계시는 어떻다라고 개요를 잘 쓰고, 이어서 대제목 2번을 강성기초와 연성기초의 거동 특성 해가지고 연성기초, 강성기초 내용을 썼는데, 사실 저는 요게 물어본 문제 답하고 상당 부분 중복이 되는 잘못된 엑스트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엑스트라라기보다는 조금 중복이 됐으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다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보다는 기초구조물 중에 매트 기초가 뭔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반력이 어떤지 정도까지 엑스트라로 가져가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성기초와 연성기초가 있기 때문에 매트 기초의 정의 이런 부분을 쓰던지, 혹은 강성기초와 연성기초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판정 방법에 대해서 써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판정 방법은 기준값 베타를 기준으로 하는데 4제곱근의 4EI분의 KB로 구합니다. 요거는 말뚝의 특성치와 비슷하죠, 공식이. 그래서 요렇게 엑스트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제 물어본 문제에 대한 답인데요. 강성법과 이제 연성법에 대해서 수험서에 나오는 그 내용만큼만 이제 접지압에 대해서 언급하고 치마 형태 그리고 접지압 분포 개요도를 이렇게 썼는데, 내용은 충실했으나 이런 설계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점수가 크게 나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강평은 여기까지 하고요. 강성법과 연성법에 대한 매트 기초 설계 방법은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혹은 이후에 동그라빠에 답안이 나오면은 이제 페이지 수에 맞게 정리를 할 테니까 요거를 구매하셔서 확인하셔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자, 4교시 1번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어서 4교시의 2번 보겠습니다. 비배수 전단 시 최적이 팽창하는 시료와 압축하는 시료의 거동을 비교 설명하시오 라고 문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개요라고 썼고, 첫 번째는 삼축 압축 시는 비배수 전단은 UU, CU가 있고 배수 전단은 CD가 있다 라고 이렇게 구분은 잘 지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는 비배수 전단 시 최적 팽창 시료는 OC 점토 집안 또는 조밀한 산질토 집안이라고 이렇게 하고, 전단 시는 마이너스 간극수압이 발생한다.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비배수 전단 시 최적이 감소하는 시료는 플러스 간극수압이 발생한다 라고 개요 부분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내용 봅니다. 대제목 2번은 삼축압축 시험의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삼축압축 시험의 특징 해서 이렇게 개요도와 시험을 하는 방법, 그리고 특징,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4번 비배수 전단 시 시료 거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배수 전단 시 시료 거동은 조밀한 모래, 그리고 OC와 느슨한 모래와 NC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기술했는데요. 첫 번째는 거동 분석해서 안밀시, 그리고 전단시에 대한 이런 응력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시험 결과에 따른 이렇게 강도 정수를 산정하는 방법, 그래프, 그리고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대제목 5번은 삼축압축 시험 시 결과 이용해가지고 강도 증가율, 간극수압 계수, 변형 계수, 안정해석 이런 식으로 외운 내용을 그대로 쓴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빨간 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요까지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삼축압축 시험 방법, 그 특징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엑스트라로는 그래도 양호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비배수 전단과 배수 전단은 삼축압축 시험 결과로 이제 거동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는 이제 시료에 거동해서 거동 분석, 그리고 결과 그래프와 관련 내용을 썼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사실 전단 거동이라고 하면은 변형에 따른 최적 팽창 부분과 간극수압 부분을 위주로 기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시우 시험 위주로 기술이 된 게 아닌가, 이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아쉬운 거는 마지막 3페이지째입니다. 삼축압축 시험을 물어본 문제가 아니었는데 삼축압축 시험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활용까지도 이렇게 썼으니까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남는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범 답안은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갈 거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삼축압축 시험시는 비배수 전단이 있을 수가 있고, 비배수 전단은 CU 시험이라든지 UU 시험이 있습니다. 비배수 전단하는 경우는 사실 최적의 변화가 없습니다. 비배수 전단시는 밸브를 잠그고 전달하기 때문에 최적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간극수압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술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배수시험, CD시험 같은 경우는 간극수압은 발생하지 않는데 두 가지로 최적이 늘어나는 경우 팽창시료죠. 그리고 최적이 감소하는 최적의 압축시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밀한 모래라든지 OC가 되고, 압축되는 부분이 느슨한 모래와 NC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배수시, 비배수 전단시, CU 시험에 대해서는 최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간극수압 변화를 위주로 기술을 하고, 배수 시험,
배수 전단 시는 CD 시험으로 간극 수압이 발생되지 않는데 최적이 팽창하는 경우 그리고 압축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내용으로 정답을 기술하셔야 되고, 관련 그래프, 변형에 따른 최적 변화라든지 그리고 변형에 대한 간극수압 변화라든지 이런 그래프는 반드시 같이 그리셔서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동일한 모래와 그리고 느슨한 모래 그리고 OC와 NC에 대해서 삼중압축 시험을 진행할 때 응력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그래프와 내용으로 기술이 됐다면 아주 좋은 답안 흐름 방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4교시 2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4교시의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유출에 의한 지마 지하수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인데 복귀 때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 엑스트라도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사실 시험장에서 생각 없이 썼다, 잘 쓰지 못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기억나는 만큼은 이제 복귀를 최선을 다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대제목 3번은 이제 문제에 썼습니다. 굴착 방법에 따라서 치마와 지하수 변화의 거동과 문제점 해서 굴착할 때 배수 굴착을 하는 경우 그리고 차수 굴착 또는 지수 굴착을 하는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기술을 했고, 이어서는 대책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배수와 그리고 차수에 대해서 기술을 한 것 같습니다. 강평에 앞서서 복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험 후 복귀는 사실 시험을 보시고 보통 일주일 이내로 하셔야 되는데, 일주일 이내로 할 때도 이제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대제목과 그리고 키워드와 그래프 위주의 계략적인 복귀가 있을 수 있고, 저처럼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기록하는 풀 복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풀 복귀를 추천드립니다. 복귀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시험을 응시하고 난 다음에 문항별로 점수가 나오죠. 그러면은 요 문항별 점수와 풀 복귀 또는 대제목 복귀를 한 걸 비교를 해서 내가 공부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쓸 때 흐름을 잘못 잡았다거나 혹은 내용을 틀리게 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시고 이제 발표가 나면은 저한테 전화가 많이들 오시는데, 전화 와서 물어보시는 게 항상 나는 시험지를 너무 완벽하게 답안을 기술을 다 했는데 점수가 형편없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분들한테 복귀자를 보내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보내주시는 분이 있냐? 없습니다. 자기 점수에 불만을 가지시는데 복귀하시는 분들은 사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귀가 귀찮고 힘이 들지만은 복귀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문항별 점수를 비교해서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잘 됐는지를 점검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발표 났다고 점수가 형편없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기보다는 복귀한 자료로 조금 진정하신 후에 자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잔소리였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어서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흐름을 잡으면 좋을지 그리고 키워드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크게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대제목을 구분해서 써주시면 되겠는데,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개요도를 대표적으로 하나 그리고, 문제점은 크게 구성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문제, 인접 집안의
안밀치마. 자, 이렇게 내용을 잡고 원래는 물이 있을 때는 감마 서브였다가 감마 T로 바뀌면서 안밀치마가 발생되고 지하수 유출로 발생이 된다. 이런 내용을 쓰시고 문제점 크게 두 번째는 인접 구조물의 부동 치마. 그래서 관련 내용을 조금 써주시고 세 번째는 도로 손상이라든지 지작물 손상 그리고 지하수 관리가 어렵다. 이런 내용으로 문제점을 아주 크게 써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가시설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대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도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쓰셔도 되지만은 우선은 지하수 관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지하수에 대한 수리 특성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굴착에 대한 침투 해석을 수행합니다. 혹은 지하수의 흐름 분석을 시행을 합니다. 이어서는 해석 결과에 따라서 지하수를 처리하는 대책에 대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지하수를 관리하는 대책 또는 계측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 다 이렇게 아는 내용이지만은 어떻게 흐름을 가지고 물어본 문제에 대한 상황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존중을 하면서 대제목을 잡고 크게 가져가야 되는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4교시의 문제 3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4교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설계 시 고려사항인데 지방공학적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라고 썼고 중제목 1번은 폐기물 매립장 공사는 기반시설 공사와 매립공사로 나눈다. 그리고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는 기반시설 때는 어떠한 내용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어서 대제목 2번은 폐기물 매립장의 공학적 특성 해서 전단 특성과 안밀, 즉 치마 특성과 투수 특성, 그리고 기타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엑스트라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어서 대제목 3번은 기반시설, 즉 지방공학적 설계 시 고려사항. 자, 요거는 이제 지방공학적 이렇게 답안을 썼겠죠.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사면 안정 내용 나오고 치마, 환경 이런 부분이 나왔고요. 이어서 대제목 4번은 이제 환경공학적,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아니고 매립시설에 대한 설계 시 고려사항이 나왔고, 이어서 내용으로는 복토계획이라든지 가스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본 문제가 지방공학적 사항을 물어봤기 때문에 연학지반의 치마 계측에 의한 안정성 관리 방안 해서 이렇게 관련 그래프와 내용 엑스트라로 가져간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빨간 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폐기물 매립장 공사는 기반시설 공사, 즉 지방공학적 측면과 매립공사, 즉 환경공학 측면으로 나눈다. 문제에서 물어본 지방공학적 측면은 요러요러한 게 있다라고 개요는 상당히 잘 작성이 됐고요. 이어서 대제목 2번 내용, 폐기물 매립장, 즉 전제 조건에 대한 엑스트라로 전단 특성, 안밀 특성, 투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온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반시설, 즉 지방공학적 설계 시 고려사항인데요. 요거는 우집차사입니다. 사면안정과 우수 배제시설, 그리고 차수시설, 그리고 집배수 시설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이 되면은 좋겠죠. 이어서 네 번째, 이제 환경공학적 고려사항인데요. 환경공학적 고려사항은 복토계획이라든지, 복토계획에는 매일복토와 중간복토, 그리고 최종복토 이렇게 나눠서 기술을 하시고, 가스 부분이라든지 혹은 오염원 대책, 그리고 악취와 해충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조경시설 등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치마 예측에 대한 안정성 검토 부분은 이렇게 엑스트라로 가져가는 건 좋은데 아주 일부 부분만 이렇게 가져가고 추가적으로 매립지에 대한 계측 계획이 나오면은 더욱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4교시 6번에 대해서도 봤고요. 이걸로 4교시와 그리고 114회 전체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